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동남아 노선 운항으로 인해서 실적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는 에어부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에어부산이 부산 보호 노선을 첫 운항을 개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과 이 동남아 노선 증가율과 수익적인 측면 어떤 부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유가가 또 하락을 하면서 에어부산한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금일 동남아 노선을 신규 취항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부분들 지켜봐야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가 큰 폭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유가 같은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부산의 영업 비용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유류 할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가의 가격을 상승은 어느 정도 좀 전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전가가 되는 기간도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로 되고 다 전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유가적인 측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유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80달러 선 밑으로 7주 만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 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수요 부진 우려와 함께 주간 원재고가 증가를 하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유가의 상승을 이끌었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감소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에 대한 협상이 이제 막바지 단계로 진행이 되면서 유가가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하마스 가자 지구의 휴전한 수용을 좀 재차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하마스 측이 검토한 휴전안 자체는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대표단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을 하고 휴전이나 인질 협상 계획에 대한 하마스의 답변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이 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원유 재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국 원유 재고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유가 이제 하락을 좀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원유 비축량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740만 배럴 증가를 했고요. 휘발유 수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줄어들면서 원유 재고는 증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유가가 좀 하락을 해왔고 이에 따라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에어부산은 좀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유가적인 측면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에어부산이 부산 보홀 이 노선 첫 운항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동남아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남아 노선을 이용하는 여객률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 에어부산이 동남아 노선을 운항을 하면서 수익성적인 측면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 좀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5월 1일에 부산 보홀 노선의 신규 취항 기념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고, 탑승률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탑승률 같은 경우에 이제 100%를 기록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에어부산 같은 경우 일단은 주 4배로 일단 운항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는 국성수기 기간인 7월 24일부터 8월 18일부터 운항 횟수를 또 이제 주 3회로 추가로 늘려서 매일 1회 이렇게 운항을 하면서 일주일에 7회 운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저희가 1분기,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서도 이제 좀 좋은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보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기 휴양지로 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여객 증가하는 것들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이제 100%의 이런 예약률을 좀 보여주면서 수요적인 측면을 좀 보여주더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앞으로 이렇게 인기 휴양지인 보홀 같은 동남아 노선을 에어부산이 계속해서 신규 취항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노선 취항이 계속해서 예약률이 증가를 하면서 실질적인 측면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동남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동남아에 대한 현황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최근에 동남아 수송객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 노선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이번에 보홀 같은 경우 필리핀이기 때문에 필리핀을 좀 본다고 하시면 필리핀이 이제 26.7%로 1분기 동안 좀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증가를 했을까요? 증가한 이유는 좀 간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을 가실 때 장거리에 부담이 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여행지로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물가가 굉장히 싸죠. 이 동남아 지역에서 좀 만약에 한국에서 비싼 랍스타를 좀 먹으려고 하더라도 한국 가격이 한 5분의 1 정도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1분기 동안 인천 동남아시아 승객도 전년 동기 대비 796% 늘어난 6만 9천여 명을 날랐고, 따라서 이러한 면을 저희가 총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동남아 노선에 대해서 수송객이 증가를 하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 계속해서 신규 취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동남아 노선으로 수익성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이 이렇게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바로 이런 동남아 노선을 신규 취항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앞으로 에어부산이 동남아 노선을 계속 취항을 하면서 이용객이 증가를 하고 또 신규 취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가능할 것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면에 좀 가시화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매물대가 많은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대를 돌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이제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 그리고 이 장기 이동평균선 481선과 겹쳐져 있는 이 라인대에서 저항을 받을지 아니면 돌파를 할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차트를 크게 본다고 하시면 죄송합니다. 차트를 좀 크게 본다고 하시면 앞서서 지지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이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반대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부근대를 돌파 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이 상승 추세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하락에 대한 내용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적인 측면, 굉장히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죠. 근데 휴전 합상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만약에 다시 휴전이 좀 깨지고 중동 전역으로 확산이 될 경우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솟으면은 공급 차질 물량이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좀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에 지지를 받은 이 라인대에서 지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 저점 부분까지 좀 열려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에어 부산이 필리핀의 이 보홀 노선을 취항을 하는 내용들 그리고 동남아 노선 여객 증가율과 함께 어떤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